삶을 살다 보면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 그러거든요. 내 거가 없어서 그래요. 보통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타인의 회사, 타인의 일을 해주고, 저처럼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타인의 브랜드, 타인의 제품, 타인의 얼굴을 촬영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 미묘하게 결이 다른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걸 우리가 내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진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는 말이고, 초보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고요. 또 사진을 지금 어느 정도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외재적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의 보상이나 포상, 돈,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외재적 동기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이러한 외재적 동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외재적 동기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자율적이고 돈을 받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재밌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프라모델이 취미인 분들은 프라모델 이거 만든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만들잖아요. 재밌으니까. 네. 이런 게 내재적 동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재적 동기가 있어야지 일을 할 때에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속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창의력도 막 발생하고요. 외재적 동기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없다고, 그거는 네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서 그런 거야.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생에서 한 9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10%를 채우는 게 저는 내재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 대부분의 90%의 일들이 돈으로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 10%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 인생에서 이 10%가 충족이 되어야지 나머지 90%의 만족도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 10%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해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결정 이론에서도 보면은 외재적 동기가 아무리 많이 채워지더라도 내재적 동기가 채워지는 단계가 넘어가야지만 사람은 완벽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내적 동기가 충만한 어떤 예술가한테 돈이라고 하는 보상을 계속 줘요.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가 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진의 개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작업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브랜딩을 만들고, 나의 사진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인풋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과 다른 분들에게 공감도 주고, 상업 결과물들도 이런 어떤 저의 색깔들이 묻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퀄리티 높은 결과물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 동강국제 사진제, 사진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정리해서 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을 주제로 하는 공모였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진들을 냈고, 한 8점에서 12점 정도의 어떤 시리즈물을 필요하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연작의 형태나 서사의 형태로 사진을 작업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6월 1일까지 제출인데 미리 제가 제출했어요. 저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잘 찍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진은 시각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시각적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 찍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과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립했을 때에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삶을 일직선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끝이에요. 끝. 삶을 순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죽으면 바로 그 죽음이 바로 탄생으로 올라가는 거죠. 서양적 관점은 삶을 하나의 일직선으로 봐서 탄생을 해서 죽음이 되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은 순환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이 죽음은 하나의 다른 삶으로 태어나서 윤회를 하기도 하고, 또 식물이 태어나기 전에 흙이 되어서 다른 생물들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각기 이렇게 다른 관점들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사진을 하고 있지만 동양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의 순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들을 사진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러면 그것만큼 좋은 작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사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만의 철학이 정립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떤 생각이 정리가 돼서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사진을 가까이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철학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 동양학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